정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계속해서 세포막에서 어떻게 물질들이 투과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역시 세포막에서 이번에는 삼투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삼투라는 현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투라는 거 우리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한번 김장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김장을요 할 때 이 배추를 막 소금에 절여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파릇파릇했던 배추가요 쭉 늘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 우리가 오늘 삼투를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현상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투가 어떤 현상인지 먼저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투가 왔더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래요. 우리 친구들 뭐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확산을 공부할 때 선생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였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농도가 같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확산이라고 공부했는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데 이 삼투는요.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생각해보면 이 확산이라는 것도 결국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 이 용질, 이 물질이 이동해가지고 똑같이 평형을 맞춘 거였어요. 이 삼투에서도 결국 농도가 다른데 같이 맞추고 싶은데 문제는 용질이 이동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라면을 팔팔팔 끓였어요. 근데 너무 짠 거예요. 그렇다고 스프를 다 녹아있는 걸 더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물을 더 넣어요. 그러면 짠맛이 좀 가라앉죠. 좀 우리에게 그런 게 가시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농도가 다른데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물이 이동하는데 그럼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해야겠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질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요 유자관 하나 준비하고요. 한쪽에는 저농도고 한쪽에는 고농도예요. 근데 거기를 막고 있는 게 누구냐면 세포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포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막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는데 누구만 이동할 수가 있냐면 용매만 이동할 수 있어요. 즉 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가 달라요. 농도를 같게 맞춰줘야 돼요.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물이 움직여야 돼요. 즉 용매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어떻게 돼요? 물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농도가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를 보면 저농도에서는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고농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 모습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삼투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이동하지 않고 용매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투 현상이 세포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포와 삼투예요.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준비했던 건 동물세포예요. 자, 동물세포를 어디에 넣어볼 거냐면 등장액이라는 곳에 넣어볼게요. 자, 등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와 농도가 같은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농도 차가 안 난다는 건가요? 맞아요. 농도 차가 안 나니까 용매가 이동해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세포는요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이 세포를요 어디에 넣어볼 거냐면 저농도의 농액에 넣어볼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장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도가 세포보다 더 낮은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농도 차이가 나네요. 세포막은 용질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용매만 이동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럼 세포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용매가 점점점 들어오면서 팽창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팽창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세포가 터지게 된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고장액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장액은 뭐겠어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농도 차가 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해야 돼요. 세포 안이 더 저농도니까 세포 안에 있는 용매가 밖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그럼 세포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쭈그러들게 되겠죠. 되셨나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삼투를 먼저 기억하시고 세포를 저장액에 넣는지 고장액에 넣는지 혹은 등장액에 넣는지를 보시면 용매의 이동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식물세포로 똑같이 하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등장액에 넣으면 농도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저장액에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용매만 이동하니까 바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 즉 저장액에서 세포 안으로 용매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동물세포는 점점 팽창했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세포도 선생님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의 구조 공부할 때 이 식물세포는요, 동물세포에서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쵸?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요. 동물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에서는요, 아주 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고요, 일정 수준까지만 커지더라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 쭈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물세포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세포벽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쭈그러들 거예요. 똑같이 고장액에 넣으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할 테니까 세포 안에 있던 용매가 밖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쭈그러드는데, 이 식물은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었잖아요. 즉 세포에 용매가 빠지면서 세포막은 이렇게 쭈그러드는데 세포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시면 세포 질이 수축하면서 세포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즉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우리 친구들 구조, 기능 잘 기억하시고, 얘를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삼투라는 현상을 잘 이해하셔서 이 현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